수요일 아시아 증시 전해드립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아시아 증시, 미 관세 리스크 다음은 바로 중동 리스크입니다. 벌써 6일째로 접어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추자 다시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와 도쿄 증시 그리고 각권 증시를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으로 가시죠. G7 정상회의 기간 중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각 국가 수장들을 만나 협력을 강화했고요. 또 미국의 관세 정책을 겨냥해서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상해 지수는 오늘 하락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중동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대형주는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산주나 무기, 철강단에서 시세를 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우세하면서 현재는 하락불을 켜는 가운데 이 시각 현재 3,38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젠걸음을 돌리는 대만입니다.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안보회담이 다음 달에 개최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오는 7월에 개최되는 미국에서 개최되며 대만 측이 무기 구매 리스트를 제시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에 증시 내에서는 방산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고요. 오전의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각권 지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최고점보다는 조금 낙폭을 좀 줄이면서 0.18%대 상승세 보여줍니다. 인도 쪽에서는 전자제품 섹터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되면서 인도의 전자제품 제조 부문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거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2030년까지 국내 생산이 최대 5천억 달러에 이를 거라면서 핑크빛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오늘 증시에서는 전자단에서 시세를 내주긴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단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하락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이 시각 현재 81,600포인트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 시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책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채윤입니다. 네, 지금 중동 사태도 일본 증시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는데 서서히 상승 전환하면서 오전장은 255엔 상승한 38,791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올해 누적 대금이 가장 많이 쌓인 38,500엔대를 상회하면서 38,700엔대까지 상승의 탄력이 붙은 그런 움직임인데요. 특히 닌텐도가 스위치2 발매 4일 차에 세계 누적 판매 대수가 350만 대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지금 6% 이상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닌텐도 스위치에는 우리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또 들어갔는데 참 낭보네요. BOJ가 국채 매입을 줄이는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더 천천히 조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BOJ 결과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이번 결정은 시장의 안정성을 우선시한 신중한 정상화 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BOJ는 급격한 추가 인상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2025년 내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좀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원래 계획보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완화된 속도로 국채 매입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는 지정학 리스크 고조, 미중 무역 긴장, 일본 수출 둔화 뭐 이런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반영된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비둘기파적인 긴축이다. 그러니까 즉 긴축 의지를 보이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적어도 연내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지속 예상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완만한 국채 매입 축소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장기금리 측면에서는 국채 매입 감액이 지속이 되면 10년물 기준으로는 1.5% 전후, 30년물은 3.3% 이상으로 점진적인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 G7에서 트럼프와 이시바의 이 정상회담은 30분 만에 끝이 났는데 합의는 결국 불발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영국과는 자동차 철강 관세를 쿼터제를 적용하는 형태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이 완전한 철폐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미일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좀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정치적인 상징성에 가까운 회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7월 8일까지 예정된 실무금 협상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관세 철회가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니라 경제 안보의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투자, 히토리 확보, 농산물 수입 확대, 뭐 이런 여러 가지 레버리지 요소를 좀 다층적으로 활용하면서 WTO 제소 가능성까지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6월 말 7월 초 사이에 최소 1회 이상의 실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두 번째는 7월 8일 이후에도 이제 관세 협상은 좀 지지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관세 발효를 연장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 부문 협상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정치적 민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난항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비자동차 분야는 과거 EU랑 미국 간에서 철강 협상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일정 부분 미국의 양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자동차 관련 수출 기업은 단기 리스크 관리가 좀 필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연간 수익에 최소 1조 엔 이상 마이너스 영향이 좀 예상이 되는 반면에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는 일부 협상 진전이 있을 경우 이제 업종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관세를 강경하게 막아서고 있는 일본의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